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챕터 5 고통체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자유의지가 담긴 행동을 의미한다. 그 일에 결정권이 있고 당신 쪽에서 개입할 선택권이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소화한다. 나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말과 마찬가지로 틀린 문장이다. 소화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일어나며 생각이 일어날 뿐이다. 머릿속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끌려다닌다. 생각에, 마음에, 소유당해 있다. 마음은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까지나 되풀이해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카르마라고 부른다. 이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되어 있을 때 당연히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만약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소유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라고 오해할 때에만, 즉 당신이 그것이 되었을 때에만 그것에 정말로 소유당하기 때문이다. 에고의 단단함은 당신, 즉 의식이 마음, 즉 생각과 어느 정도 동일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생각은 의식, 즉 당신이라는 전체의 극히 작은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과 동일화되는 정도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매우 짧은 시간일지라도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으며 그 순간 속에서 삶에 살아갈 가치를 주는 평화와 기쁨, 생명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창조성과 사랑,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순간이다. 반면에 늘 에고가 지배하는 상태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주변 세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사람과도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함을 의미한다. 20세기 위대한 작가 프란츠 카프카, 알베르 까미, T.S. 엘리엇, 제임스 조이스처럼 이 소외라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딜레마임을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그들의 작품 속에서 인간이 처한 공경을 묘사해 보여준다. 자신이 처한 공경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첫 걸음이다. 생각의 흐름에 덧붙여 에고의 또 다른 차원이 감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에고라는 말은 아니다. 생각과 감정이 에고가 되는 것은 당신이 생각이나 감정과 완전히 동일화될 때, 즉 생각과 감정이 나가 될 때이다.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반면 감정의 원초적 형태를 할 수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는데 이 본능적인 반응은 외부 상황에 대한 몸의 직접적인 반응이다. 예를 들면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이 빨라지는 원초적인 두려움에 쌓인다. 이런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과 유사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악과 좋고 싫음, 나와 나의 것이라는 정신적 해석과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감정을 조금 더 살펴보자. 먼저 부정적인 감정. 몸에 해가 되고 균형과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하는 감정이다. 두려움, 불안, 분노, 못마땅함, 슬픔, 미움, 강한 혐오, 질투, 시기. 이 모든 것은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교란시키며 심장, 면역체계, 소화기능, 호르몬 생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한마디로 스트레스네요. 아직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현대의학조차도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신체적 질병이 갖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가 있다. 불행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들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몸을 치유하고 활력을 주는가? 정말로 그렇긴 하지만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순수한 있음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상태로부터 흘러나오는 더 깊은 감정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이미 그것들 안에 반대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그 반대의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예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유욕과 중독된 집착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미움으로 변할 수 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는 미래를 향한 에고의 과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버리거나 에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쉽게 그 반대의 낙담과 실망으로 변한다. 칭찬과 인정은 하루 동안 당신에게 활력과 행복을 느끼게 하지만 다음날 받는 비난과 무시는 낙담과 불행을 선사한다. 한마디로 나쁜 것이 없는 좋은 것은 없으며 낮은 곳 없는 높은 곳도 없다. 그러나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흐려질 수는 있어도 반대의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사랑, 기쁨, 평화로서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다. 그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뒤에 고통의 잔여물을 남기며 그것들은 함께 뭉쳐 당신 몸의 모든 세포들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더군다나 인간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에너지 장안에서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부른다. 동양의 용어로는 업장, 카르마로 번역할 수 있다. 고통체는 단지 개인적인 성질의 것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족 간 전쟁, 노예제도, 약탈, 강간, 고문, 그 밖에 폭력으로 채색된 인류 역사를 통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통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 고통이 지금도 인류의 집단 정신 안에 살아있고 매일 추가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밤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이 집단적인 고통체는 아마도 모든 인간의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고통체는 대부분의 인간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반자립적인 에너지 형태로 감정으로 만들어진 독립체이다. 그리고 모든 생命형태와 마찬가지로 고통체에게도 주기적으로 먹이가, 즉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신을 새로 보충하는 데 필요한 먹이는 자신의 에너지와 호환되는 에너지, 다시 말해 비슷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이든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체는 부정적인 생각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의해 커진다. 고통체는 불행에 중독된 병이다. 만약 자신의 내면에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불행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달으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고통체는 잠자는 시기와 활동하는 시기가 있는데 배가 고프거나 스스로를 보충할 시기가 되면 사소한 일로도 즉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심지어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방아쇠가 당겨진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고통체는 자신의 생각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몹시 부정적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들기 직전에 어떤 감정이 불안과 분노같이 어둡고 무거운 기분이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이며 고통체는 그 생각의 에너지를 먹는다. 이때 고통체는 부정적인 생각만을 먹는데 그것만이 자신의 에너지장에 적합한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에일리언의 한 장면이 그냥 떠오르네요. 책에서는 정신적 기생충이라고 묘사했는데 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이 고통체의 세계에서 악의 가해자는 오직 하나,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다. 그 깨달음이 진정한 용서이다. 용서와 함께 당신의 피해자 정체성은 소멸되고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 그 힘은 바로 현존이다. 그럼 5장의 요점 정리를 해볼까요? 인간은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부른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체에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이 행성에서 악의 가해자는 오직 하나이고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다. 그 깨달음이 진정한 용서이다. 그럼 이어서 6장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고통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즉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이다. 그럼으로써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심하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자신 안에 있는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인 척하며 살아가거나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을 수 있다. 고통체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찾는다는 것, 즉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많은 교통사고들이 그 시점에서 고통체가 활성화된 운전자에 일어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체가 활성화된 두 명의 운전자가 같은 시각에 교차로에서 만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정상적인 상황보다 몇 배로 증가한다. 두 사람 모두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럼 이 고통체에 사로잡혔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사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인간 존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며 진화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주의 진화라는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주의 진화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끝없는 고통의 악순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체 역시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이 고통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불행도 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행이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조건 없이 예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불행을 창조한 일도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저항이 사라지면 삶 그 자체가 당신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 고통체의 불행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불균형하다. 항상 과잉 반응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통체와 에고는 매우 가까운 친척과 같아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고통체를 촉발시키는 사건과 상황은 몹시 감정적인 에고의 화면을 통해 해석되고 반응을 일으킨다. 즉 사건과 상황의 중요성이 완전히 왜곡된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과거의 감정적인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은 현재의 사건과 상황 속에 있지 않고 당신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반응을 통해 더욱 확대시킨다. 이 반응과 확대야말로 고통체가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통체는 그것을 먹고 산다. 특별히 활동적이고 강한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특별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그런 활동적인 고통체를 가진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면 반응하지 않기 위해 매우 강하게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갑작스러운 깨어남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깨어남이 단시간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된다. 강하게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는 건 생각이나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이며 마음속 논평 없이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통체 중에는 특정한 종류의 자극이나 상황에만 반응하는 것이 있다. 보통 계기가 되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감정적 고통과 공명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일로 항상 다투고 갈등을 겪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돈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흡수해 금전적인 문제가 기입될 때마다 촉발되는 고통체를 발달시킨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된 뒤 사소한 금액의 돈 문제로도 감정이 상하거나 화를 낸다. 이런 사람은 담뱃값에 건강상 유의하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듯이 지폐와 은행 통장에도 돈은 고통체를 활성시키고 완전한 무의식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주의문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고통체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어떤 상황과 타인의 말과 행동이 그 고통체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지도 금방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계기가 일어날 때
그것의 정체를 즉각 알아차릴 것이고 한층 더 깨어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식적인 현존이 가능하면 그 고통체와 동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체의 접수당이 머릿속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이 난다. 고통체가 일어날 때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그때마다 고통체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의 일부가 불살라지고 현존으로 변형된다. 남아있는 고통체는 서둘러 철수의 다음 기회를, 즉 당신의 의식이 덜 깨어있는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함을 잊을 때, 아니면 몇 잔의 술을 마신 후거나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고통체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리고 그 고통체를 고통체로 알아볼 수 없을 때마다 고통체는 당신 에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이 동일화되는 대상은 무엇이든 에고로 바뀐다. 고통체는 에고가 동일화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며 고통체 또한 먹이를 얻고 자신을 재생시키기 위해 에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불건강한 동맹관계는 고통체가 너무 무거워져서 에고의 마음 구조로는 견딜 수 없을 때 끝장이 난다. 에고는 그 고통체에 의해 강화되기는커녕 그 강한 에너지의 맹공격에 손상된다. 전기기구가 전류에 의해 힘을 얻고 작동하지만 전압이 너무 높아지면 파괴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 물론 그 대답은 그 사람의 고통체의 밀도나 강도뿐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까지 진정으로 이 순간에 존재함이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고통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알미, 그 깨달음이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끈 데 필요한 전부이다. 그리고 고통체와 동일화가 멈출 때 변화가 시작된다. 고통체를 느낄 때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신을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에고는 그것을 무척 좋아한다. 안다는 것은 받아들임이 뒤따라야 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넓고 광대한 본래의 자신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에고는 스스로를 하나의 조각으로 인식하지만 이제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그것은 신의 본질과 하나이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전체이듯이 너희도 전체이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 이번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다음 녹음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 챕터 7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